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비례연합정당 라인업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안 하는 쪽으로 확고하게 입장을 정했고요. 녹색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류를 정했고, 미래당 제일 빨리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당에서 분화된 기본소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합류를 했고, 네.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시대전환도 합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민생당은 경론이 심한데 내일 정한다는 것 같아요. 예. 민중당의 경우 원내 일석 정당인데 민중당은 하는 쪽 가닥을 잡았는데 좀 민주당에서 비례연합당 참여 대상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데 합의하는 정당, 일종의 좀 가이드라인을 그어놨어요. 민중당은 조금 급진적이다. 그래서 예. 민주당 쪽이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민중당이 그 통합진보당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남은 쪽들 이석기 전 의원이 어쨌든 지금 이미 합류하기로 한 게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수 정당들은 거의 참여 쪽이네요. 그러니까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소수 정당들이 비례연합당의 대의에 동참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3% 봉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자 힘으로는 3% 못 넘을 가능성이 크다. 70만 표 정도 얻어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언급한 원외 군소 정당 혹은 신생 정당 등은 그 허들을 높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연합당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내 입성하겠다. 예.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번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등 이제 협상이 시작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초에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개혁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은 좀 자기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집행력을 가진 쪽은 민주당이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18일까지 들어올 정당들은 정해라. 플랫폼 정당을 자임하는 데도 한 2군데가 있는데 여기들도 합치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열린민주당은요. 독자적 3%를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도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한다면은 연합 정당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파견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이쪽은 조금 이름 있는 조국 전 장관 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몇 명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되게 독자적으로 가보겠다. 큰 이름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비례연합정당 쪽으로 이른바 의원 꿔주기 그렇죠. 합니까? 할 것 같습니다. 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안 한다면은 정의당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있고 민생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민중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지금 원내 정당이 10당 정도 되거든요. 한 명도 안 보내면 10등, 9등 아니겠습니까? 번호가.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윗단에 올라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왕 욕 먹는 거 더 이렇게 한다 이런 건데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들하고 오찬을 쭉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공천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더 보낸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미래한국당에 그렇죠. 번호를 더 끌어올리려고.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네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인 게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으면은 교통 정리라든가 실질적 작업이 잘 안 될 거고.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잡으면은 결국 민주당 미래당 아니냐 이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 논란은 욕 먹을 건 욕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난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그래도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정치개혁연합 플랫폼 쪽하고 이제 주도권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옵니다. 정의당이나 민생당 등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7명 이상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욕먹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쭉 그런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0석을 딱 던져놓고 알아서 의논해서 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의논해서 정해질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거기다 이제 가치나 정책의 충돌도 있는데 녹색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내걸었고 지금 성소수자 후보를 이제
이미 후보로 선정해놓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뭐 탄소세 도입 등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이 말한 거는 정부를 통해서 구현할 당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민중당은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은 우리가 구현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이 무거워지는 게 있는 거죠. 예. 미래한국당은 오늘 그 명단을 발표했더라고요. 60번까지 발표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아까. 예, 미래한국당에서 볼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7번, 16번까지 될 것 같고 잘 되면 20번 이상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1번이 그 동아일보에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조수진 전 논설위원입니다. 예. 47세고 전북이 고향이에요. 좀 예. 그런 게 오히려 강점이 된 것 같고 2번은 신원식 전 이제 수방사령관, 그렇죠.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요. 예. 3번이 이제 그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 4번이 이제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그러니까 뭐 그 밑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뭐 경제 이런 쪽도 있는데 1, 2, 3, 4번을 보면은 어떤 좀 상징성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양당으로 또 나뉘는 거네요. 비례. 그러니까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 다당제 추동 소수정당 보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물론 네. 이제 민주당은 우리가 지지율을 희생해서 소수 정당을 이제 원내에 입성시킨다 이런 부분에다 좀 방점을 찍고 설득력을 가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색당, 미래당 그쪽 의원들 앞에 1번부터 10번 사이에 한 두세 명씩 들어가면 네.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